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시내 나가기 힘들어요. 이 신호 한 번, 두 번 정도 오면은 받는데 이제는 뭐 몇백 번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뭐 삽니다, 순정은. 이분이 올 수 있는 거리에도 그 1시간 가까이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이케아 동부산점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불 보듯 뻔한 교통 혼잡입니다. 신도시 일대는 물론 반송으로 가는 길과 해운대로 내려가는 교리 상거리 일대는 그야말로 교통 지옥이 될 것이고, 또 오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부상권 일대는 정말 교통 마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일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 출입구가 국도 14호선 쪽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거의 다 14호선 쪽으로 다 출입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주 출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문제로 대체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송정 IC로 해서 반송터널을 지나서 해동 IC까지 연결되는 약 9km 반송터널 주변 도로가 빨리 착공이 되어져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동서로 움직일 수 있는 동서도로가 빨리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정말 우리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은 불편이 엄청 많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케아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는 동부산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해운대와 일광까지의 도로에 교통 대란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뭐 시작되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영상으로 다들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현 상황에 대해서 가장 또 하실 말씀 많으신 게 이 의원님 아닐까요? 저는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울산에서 부산 간 도로에 말씀하신 굵직굵직한 두 곳의 아울렛과 이케아까지 있는 거 외에도 이 도로가 또 갖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해안 절경이라 해갖고 또 해안도로 또 타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카페가 정말 많이 생겼는데요. 심지어 원전화까지도 카페가 있는데 아울렛이나 이렇게 그 쇼핑몰 외에도 그 많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 뭐라 그럴까 환경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는 자신들의 그 평수보다도 도로에 그냥 뭐랄까 물고 도로 주차를 해서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게 사실 이곳의 모든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한번 나가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것 같습니다. 아, 참 답답하네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아무튼 대책으로 나온 게 일광 우회도로 개설과 반송 터널 건설인데요. 자, 저희가 일단 예산 추적하는 빅벙커잖아요. 그래서 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최영원 교수님, 이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총 한 4,500억 정도. 예, 그 여러 가지 그 그걸 합하면 예, 그렇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 요즘은 도로 1km 개설하는데 보상비까지 합쳐서 한 200억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km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야. 지금 도시철도는 1km 하는데 1,0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한 400억 정도에는 교통유발 부담금 예. 그 돈 가지고는 도로 개설하는 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도 없는 거네요. 예, 400억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네. 도로에는 그 굉장히 작은 포인트를 차지하고요. 동부산 일대 교통 개설을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이 보면 반송터널, 예. 저속도로, 해동 IC에서 기장군 내리교까지 8.24km거든요. 편도 4차로인데 20m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4,3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시래 관광단지에 들어오는 교통량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이대로 모든 것들이 건설이 되고 이제 완비가 된다고 하면 네. 개선이 많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에 맞춰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네. 그것은 또 어떨까라는 의문도 남긴 남고 그런데 네. 프로그램인지라 자꾸 돈 하는데 이 의원님 네. 비용이 생각보다 꽤 큰데요. 비용이 네. 정말 많이 이제 들어가는 곳인 건 사실입니다. 이 비용뿐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들어간 비용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미 들어간 돈도. 예, 이미 그 쓴 돈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참 동부산권에 이런 고민은 비용의 큰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혹시 시청하시는 서부상권 분들이 본다면 조금 씁쓸해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그쪽으로 드리고 굉장히 싶습니다. 편중된 게 많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이미 쓴 돈을 보면은요, 이케아 동부산점 개장을 대비해서 기장 해안로, 그다음에 용공사 입구 상거리부터 힐튼 호텔 입구까지 550m 구간을 5차로로 증설을 했습니다. 이제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한 거죠. 예, 여기에 투입된 비용이 2억 5천만 원이 이미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550m. 네네. 증설하는 데만 이렇게 든 거죠. 네네. 예. 돈을 많이 썼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자꾸 돈을 많이 쓰냐라고 쓰지 마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비용을 투입한 만큼 교통 대란이 완화가 되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잘 쓴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자, 최영 교수님 다시 네.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아주 원론적인 측면에서 맞습니다. 도로를 증축하는 게 효과가 있죠. 예.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제 네. 1차로 더 개설해서 한 그 도로는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로 보면요. 전체 그 주위의 교통량의 8% 정도밖에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렇지만 이케아 동부산점 이거 롯데가 있는데 오시리아 동해선으로 가는 램프에 전체 교통량 50% 이상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를 더 개설해가지고 5차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큰 효과가 없는 거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정 방면에 약 40% 정도 교통량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5대 4대 1 정도로 교통량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보면요. 현재 도로 개설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우, 참 이게 간단치 않은 얘기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포인트가 좀 빗나갔다.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들인 돈에 비해서 효과가 지금 당장은 크지 않았다. 자, 지금 교통 대란을 완화하기 위한 예상 비용이 약 4,586억 원, 뭐 거의 5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고 이미 쓴 비용이 2억 5천만 원 아까 5차로로 네. 증축하는데 그게 이제 이미 들어간 돈인데 근데 이게 사실 몇 개의 특정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들이잖아요. 네. 사실은 네. 특정 어떤 부분이잖아요.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부담을 하게 해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수환님, 이케아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이케아 교통 유발 부담금은 아직 부과가 안 됐습니다. 아. 이게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니까 아직 해당이 안 되는 네, 거예요. 아직 해당이 안 됐는데 그 예상 금액을 그래도 산정해 볼 수는 있는데요. 예, 예. 면적이 73,466제곱미터.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단위 부담금 2,000원씩 하고 아까 말씀드린 유발 개수 7.21을 곱하면 네, 요 지역에 7.21이라고.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6억 2천만 원 정도 지금 부과될 걸로 예상됩니다. 아, 지금 너무 그렇게 적죠? 예, 얘기 듣고나 얘기 들으니까 이거 좀 적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의원님, 네. 교통 개선 그 예상 비용이 지금 현재 저희가 잡은 것은 4,588억 원이에요. 네. 예, 교통 유발하는 이 정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많이 적죠. 많이 적은데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빨대 꼽아서 마치 수익을 이렇게 뽑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이 제가 판단할 때는 적게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네. 대기업은 이윤을 얻었는데 과연 우리 부산 시민은
교통체증에 대한 피로도를 얻었다. 이런 느낌이 막 그냥 확 들어옵니다. 이 현실만 보면은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이 교통체증을 말씀하신 대로 또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해결에 대한 것들을 대기업이 이것을 내줘야 되는데, 유발자가 내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고 결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걸 해결해야 돼서 대기업은 진짜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그런 어떤 형식이 아닌가. 그래서 많이 참 분노가 일어납니다. 네, 너무 지금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셔갖고 더 순간 짜증이 확 나는데요. 제 생각에는 몇십 년 전에부터 있었던 잘못된 패러다임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뭔가 낙수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뭔가 저런 게 생기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빨대를 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적게 내는 것도 문제인데 네. 그 적은 거를 감면도 해주고 있거든요. 감면을 왜 줘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예전에 지금 같은 거 왜 감면해 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전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겼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생겼던 것 같은데요. 그때 만들어 놓은 어떤 네. 제도라는 건가요?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시설이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면 경감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요. 뭐 시차 출근이나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의 날 등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해당 업체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지는 뭐 그 손님들. 고객들 대상으로 어떤 그런 캠페인 같은 걸 하면 예. 점수를 줘서 만약에 이케아가 가장 경감비를 높은 이부제 운행을 하면 예. 4억 3천만 원으로 돈이 떨어집니다. 최 교수님께 질문은 이렇게 감면을 해도 아직까지 이런 제도를 이렇게 유지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자체적으로 감축 프로그램은 필요합니다. 결국은 자가용 수단을 억제하는 겁니다. 자가용 수단이 억제하면 방금 말씀은 경과되는 경로를 교통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저는 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런 것 자체가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 왜 그러냐면 2019년에 부산시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시설물이 3,874개거든요. 예. 이 중에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시설물이 457개예요.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왜 이런 감축할 의지가 보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워낙 적어가지고 애시당초. 그게 감면 받아봐야 뭐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지킬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저도 그 금액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회수하기 위해서 현재 들어갈 게 예상이 된 금액에 대비 너무 적어요. 근데 그거 안에서 또 감축 프로그램이 있어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애시당초 금액이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 수장 얘기처럼 과연 그 노력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게 결과로 나온 게 9.2%밖에 참여하지 않더라 그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거죠. 너무 오래된 제도라는 생각도 들고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교통감축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경감 제도까지 시행을 하고 있으나 결국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결국에는 해당 시설들의 의지 그리고 부산시의 의지가 있어야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원님. 네. 주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정 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장기판에서 포 뛰고 차 뛰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듯이 남는 게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또 의지도 없고 그러면 과연 유발을 일으켰던 대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우리 시민과의 관계를 본다면 올바른 것인가? 저는 불공정 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한테는 좋은 일을 시키고 시민들의 호주머니가 털릴 수 있는 일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교통 그 유발 부담금을 낼 수 있는 그 제대로 된 산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저 입점해주면 고마웠던 그런 네네. 시절과 네. 지금 그렇지 않은 시절의 사이에서 네. 이게 지금 현실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순간 행동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여기다 또 열나는 얘기 하나 더 예. 하겠습니다. 네. 감축도 있지만 아예 면제를 받는 시설들도 현재 그 얘기를 있습니다. 제가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 순간 지금 제가 최근 3년간 부산시 교통 유발 부담금 면제 금액이 약 299억 1,700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시설들이 면제를 받았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를 보니까요. 봐야겠죠? 예, 주차장 및 그러니까 차고 그 교통 유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 새마을 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또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소유물 시설물 종교 시설 등이 있는데요. 대체로 어떤 공익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여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have been. Oh, ooh,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Second, don't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at I can be. I'm the one at the 면제해주는 곳들 중에서요, 뭐 종교시설도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상위법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고 면제시설에 대해서는 요 시행령에 딱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종교시설이라고. 네. 그게 뭐 그걸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뭐 저희들이 현재까지 들어온 민원이 없고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하면은 이게 포함해서 해서 네네. 그 종교시설에 어느 정도 교통 유출이 있는지 네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이 MBC에 가까이 있는 이 모 종교 집단 같은 경우는 이미 일요일에는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주차장들이 전부 다 마비가 돼. 종교 집단보다는 종교 시설로. 그렇습니다. 시설로 노예 공동 주차장이라든지 네. 요트 경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아파트까지도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주차장의 문제도 더 크지만은 걸어 접근하는 도로에 그렇죠. 마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체성이. 네. 그래서 해운대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들이 해변로로 충렬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전부 다 마비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단체에서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합니다. 그 바로 옆에 한 200m 안에는 도시철도 여기 있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차량을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그 일요일에 네. 예배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온 김에 회 끝나고 또 이동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식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실제로 해운대 입구에 계시는 분들은 매주 겪습니다. 엄청난 교통량이 몰리거든요. 그리고 여름철 되면 일반 교통량이 한 30-40% 정도 교통량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게요. 하루에 100만의 인구가 네. 해운대를 방문하게 되거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통량 부담금은 예외 없이 네. 교통 유발을 일으키는 대응 시설물은 다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부담금은 좀 더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또 효과적으로 쓰여서 개선이 되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실효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다 넓게 보면 네.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적인 측면에서 많은 혜택이자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게 일상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기준 안에서 지금 방송을 근데- 보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네. 예. 제가 그 교수님 말씀에 하나 덧붙인다면 그래도 그 모 종교 시설은 부산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부산 시민들이 또 이용하지.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들어있는 해동못이라고 하는 또 예, 종교 시설은 사실은 여기는 사찰이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를 보기 위해서도 전국에서 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에 대한 피로도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관광객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어떤 종교시설이라 해서 그냥 무조건 면제 이거보다는 그 규모나 그 갖고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작은 종교시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구별은 분명히 좀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예.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은 넓은 그 범위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큰 대형 어떤 쇼핑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부산 시민들이 사실 그것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베네핏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관광시설도 마찬가지죠.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유입이 되는 걸로 인해서 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녹아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군이냐 적군이냐 개념으로 흑이냐 백이냐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 부분 같고 그러나 다만 이건 좀 억울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게 하는 효과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야지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부딪히게 되면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자 일단 지금 정리를 해보면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들은 그래요. 감축도 받고 심지어 면제도 받는데 정작 시민들은 약간 피해를 받는 느낌이 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송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 숫자를 보시면. 그러니까 교통 혼잡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통 혼잡하니까 이거 부담금을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걸로 이제 시민들이 입는 피해 정도를 돈으로 계산해 보는 건데요.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정상 속도 이하로 차량을 운행한다든가 차량 혼잡이 생겼을 때 생긴 손실 비용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과 운행비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부산을 좀 연구를 했는데 부산 1인당 교통 혼잡 비용이 113만 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가요? 서울이 91만 원이거든요, 1인당. 그럼 부산이 얼마나 심각한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주민들 숫자까지 계산을 해보면 한 4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부산이 그게 힘들군요. 근데 이 4조 대 교통유발 부담금 386억이니까
그 얘기는 너무 다시 그럼 또 이 의원님이 성낼만하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 때문에 부산 시민들의 부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온 부분이기도 하지만 깔끔하게 교통 유발 부담금을 딱 올려가지고 그거를 정말 그 도로를 확충하거나 여러 가지 그 개선하는 데 사용을 해서 실제로 실효가 있게 만들면 되겠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최 교수님, 교통 유발 부담금 올리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까?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 개수를 일정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그럼 올려서 실제로 도움도 되고 야 이거 우리가 너무 불편한데라고 하는 마음도 달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네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부산시 교통사업 특별 회계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버스 전용차로 과태료, 주차장 수입, 또 교통유발 말씀을 여태 얘기한 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52%가 교통유발 부담금이 38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과반, 그러니까 반 정도가 들어가는 택인데요. 그렇다면은 보십시오. 52% 중에는 똑같은 면적, 똑같은 업무, 똑같은 부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균등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경제적 유발 지수가 낮은 서부상권에서는 똑같다는 일률적인 거에 우리는 부가를 하고 있어요. 그 많은 부분들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 개수를 이런 여러 가지 보편 타당한 것 때문에 상향을 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이어지는 다른 시설도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 동서 간의 격차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통유발 부담금 산정 시에 적용되는 많은 기준들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지 이것을 어떤 그냥 우리 보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 네. 자, 최 교수님, 네.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지역별로 1, 2, 3급지로 나누어서 단위 부담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 개수도 업종별로 세분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만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청회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을 좀 거쳐서 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또 시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좋은 선례가 있었어요. 네네. 자, 송수환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례 개정을 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시원해요. 네. 2015년에도 법이 바뀌자마자 그냥 기장군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가 징수 권한 주는 조례를 엄청나게 빨리 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의지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고요. 너무 복잡하고 또 너무 많은 정책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시의회에서도 좀 이렇게 푸시 말씀 있나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도 이제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그런 것이 좋아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그게 문제더라. 이래서 또 다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사실 최근에 광주시에도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 아까 기장군 같이 신설 이런 어떤 도시가 급지가 1급지가 아니고 옛날 구도심이 1급지가 되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이 1급지, 새로 된 곳은 더 지금 많은 그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2급지로 이렇게 되니 이것들은 맞지 않다 해갖고 오히려 이거를 단일 교통 유발금 부과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도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차후에 일어날 일과 현재 일 잘 또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그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최 교수님께 질문인데요. 이게 미리 예상할 수도 있었을 법도 한 시점이 있었더군요. 네, 맞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이 의원님 하신 얘기를 그 당시에도 상기했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 해당 부서에서 이제 예측은 했겠죠. 또 그 당시에 이제 전체적인 도시 계획을 다 잡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도로 확장이라든지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굉장히 좋을 건데요. 그러니까 땅값도 오르기 전에. 네, 현재는 이제는 더 이상 재수립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에 여러 가지 땅값이 너무 상승돼 있고요. 그러니까요. 도로 확장도 이미 장기 확정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거 지역이나 상가도 완전히 형성돼 있거든요. 만일에 이거를 더 개설하게 확장을 한다면 지역 주민에 또한 불만이 또 생겨서 그렇겠죠.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또 근래 이제 말이 일어난 일강 신도시, 일강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3만 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 반송이나 그다음에 안평까지 연결되는 이런 도로 개설을 고려하지 안 하고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이제 전부 다 들어온 입주자들이나 안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좀 부담하라는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로 큰 실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2030년, 40년까지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이런 도로 확장이라는 여러 가지 이런 용량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준비할 시간이 20여 년이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계획은 있으나 뭐 돈이 없어서 미리 뭐 도로로 만들려고 계획했던 지역에 땅을 매입해 놓지 못했다거나 여러 가지 지금 와서 뭐 변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는 거죠. 근데 계획대로 대형 시설물들은 그 당시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교통 관련 계획은 계획대로 되었지 않았거나 계획 자체가 좀 분명하지 않았거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동부산 관광단지 일대의 교통 대란 이 문제 앞으로의 계획을 부산시에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유발 개수를 조정은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너무 건물이 많으니까 그걸 한번 하려면은 누구한테는 편익을 주는 게 오히려 다른 상대방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유발 개수를 좀 낮추고 어디를 높이고 하는 거는 잘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 정리를 하는데도 사실상 비용도 좀 들거든요. 부산보단 좀 세분화시킨 곳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급지는 우리로 치면 이제 부산 진구의 뭐 부선동, 해운대구의 뭐 우동 이렇게는 7지,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 거는 뭐 가능은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 그 데이터들이 좀 정확해야 되거든요.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저희들이 내년에 일단은 노동력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일단 뭐 균형 얘기를 이제 아까 이 의원님들 많이 하셨는데요. 글쎄요, 뭐 그 균형도 모든 것들이 요소 부분 지역 해 나가다 보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교통 불편의 호소는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계속 나오듯이 물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또 좋겠죠. 좋으면 또 그곳에 몰릴 수 있는 또 현상이 또 생기면 해소된 곳으로 저기로 가야겠다 하면 또 거기서 또 느끼는 불편함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끝도 없는 우물을 파듯이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어느 정도는 해야 되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보다는 조금 더 몸 좀 향후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서부상권도 이제 발전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해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교통정책을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먼 시간으로 이것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지금 공급을 늘려서 조금 해소를 할 필요도 있겠죠. 교수님 말씀대로. 근데 그것도 있지만 동시에 수요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급을 늘리면 늘수록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서 수요를 좀 줄여서 공급을 많이 늘릴 필요가 없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좀 본격화되는 뭐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차량이 굉장히 감소를 하면 지금 만든 도로들이 굉장히 과잉 투자가 된 걸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지금 좀 조절을 하면서 관리하면 종합 관리를 하는 그렇죠. 필요하다고 정말 종합 관리라는 그 말 안에는 정말 복잡한 것 내용들이 들어가겠지만 옳은 말씀이자 정답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교통 유발 부담금만으로 교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그러나 방법이 또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교통 대란 해소하는 이런 문제만큼 시간 한두 시간으로 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고 이야기가 시원하게 정리될 수는 없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야 뭐 좀 이제는 방송이 끝나가는구나 싶습니다만 세 분은 그래도 숙제가 하나 남아 있어서 한줄평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한줄평에 대한 저 소문은 들으셨죠? 있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맨 나중에 하시겠어요? 뭐 제가 먼저 하죠. 교통유발 부담금은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통유발 부담금이요. 화수분이 되어다오. 부담이 높아져야 부담을 느낀다. 야, 정리해버렸는데요, 오늘. 왜냐면 이게 진짜 최고인데. 이익을 봤으니까 뺏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본인 그 업체들이
그 수요를 줄이게 노력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많이 오면 안 되겠구나. 문제는 업체가 돼야 되는데 이 시민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쨌거나 이 부담금에 대한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잖아요. 부담이 돼야 부담금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 그리고 동부산 관광단지 일대 교통 대란 어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 지옥이 될지 부산의 어떤 훌륭한 랜드마크가 될지는 부산시의 의지가 가장 크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랜 시간 많은 비용이 이제 들어간 만큼 좋은 결말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Song for the broken hearted.